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좀 전에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이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포항에서 지금 지진이 났다 그래서 저도 막 문자 메시지로 날라와서 그걸 보고서 알았는데, 저는 사실 못 느꼈는데 도심지 쪽에서도 지진 흔들림 느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SNS, 카카오톡방에서 이렇게 사진들이 도는 걸 좀 봤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좀 상황 자체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지진이 굉장히 좀 부동산에 있어서도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SNS 등을 통해서 받은 사진인데요. 지금 포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 위로 벽돌들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잔해가 되어 있고요. 뭐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요. 보면 건물 옆에 있던 데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차들이 엄청나게 파손이 생겼죠. 사람들도 굉장히 길 가다가 다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좀 되게 참혹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학교 사진인데, 초등학교 사진인데요. 지진 때문에 이렇게 금가고 벽돌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쭉 다 기둥에 금이 가 있는데, 이제 자녀들 학교 보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 보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지금 차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지진 이슈도 재개발 사업 또는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재개발,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 철거하고 나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냥 좀 기존에 있던 낡은 집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네를 좀 정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어떤 모양새의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일단 되게 결국 뭐냐면 노후한 주택이라고 하는 건 골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낡은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게 되게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좀 튼튼하게 진도 얼마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집으로 짓는 부분에 대한 요구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미 이제 지진 문제 때문에 집 짓는 데 있어서 더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뭐 공인중개사들이 뭐 계약할 때 그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 뭐 기재하는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당장 이 포항에서 지금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이 여파 사건들, 뭐 차량 부서지고 건물들 무너져 내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문제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오늘 나온 기사는 뭐냐면, 마을 가꾸기식 도시재생에 반발해서 주민들이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해달라라는 요청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성남하고 뭐 인천의 일부 사례를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성남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부터 대한주택공사, 지금의 LH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돼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 구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구성남 자체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서울의 철거민들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점도 비슷하고,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게 된 시점도 비슷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단계별로 재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왔었는데, 일부 재개발 구역들, 좀 선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단대구역이라든가 중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재개발 사업 마무리해서 아파트가 들어갔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구역들이 지금 막 재개발 사업 하면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나기도 했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개중에 일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이제 뭐 기사에서 보시면 태평동, 수진동, 상대원동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었다 그랬으니까 이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이 구역 해제가 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길을 밟게 되었다고 보여져요.
자, 기사에서 보면 태평 2동 4동, 그 다음에 수진 2동을 이재명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재생 사업지로 전환했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재개발 구역들이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사업이 방향 자체가 전환이 돼서 완전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이런 형태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주택 신축과 개보수, 그다음 블록 단위 가로주택 정비 사업, 행복관리사무소 신설 등 이제 되게 전체적으로 막 싹 헐고 아파트를 몇천 세대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수의 지역을 보수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정비를 도시 재생 사업을 가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들은 계속 재개발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무허가 판자촌에서 출발한 성남시 수진 1동 소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소형 자동차인데도 다닐 길이 없습니다.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개발해야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실 사진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이 정도면 저는 좀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그림에서 보면 평지잖아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차 한 대 들어가기 힘든, 여기는 그래도 차 한 대가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정도 나오는데 사진을 찍었지만, 벽돌 색깔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 벽돌 색깔이죠. 되게 오래된 집들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보면 정말 해제되고 나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소방차 못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 있는 집들, 그런 골목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사업이 멈춰서고 이런 도시 재생으로 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윤 확보가 안 되니까 조합원들에게 메어지는 멍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재개발 비용들이 크니까 사업을 차라리 가느니 안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던 거고,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장 시절에 그 목소리가 크게 받아들여져서 해제를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반전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주변의 단지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하면서 저 지역은 새 아파트가 돼서 저렇게 비싼 이제 프리미엄도 붙고 하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우린 너무 억울한,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기사에서는 지금 성남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 안에서도, 서울에 있는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에 이제 좀 있으면 분양할 거여 2-2구역이나 거여 2-1구역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던 데라서 여기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재개발이 가고 있지만, 마천 1, 2, 3, 4, 5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되게 주춤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춤했던 이유 중에 주택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한동안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도 있었지만, 마천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후도랑 요건 맞추고 나서 정비구역 조합 설립해서 지금 사업 가고 있고, 마천 5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마천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우리 재개발하게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설문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가 강해요. 왜냐하면 당장 바로 옆에 위례가 개발이 되면서 위례의 집값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여 2-1구역이나 거여 2-2구역의 가격들 상승하는 게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도 빨리 재개발해서 여기 집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 아파트 단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니즈들이 생기죠. 사실 마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외지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투자했던 인기 재개발 구역이라서 더 열의가 많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3월 달이었나요? 이제 구역 해제됐던 수색증산 뉴타운의 증산 4구역 같은 데도 그런데, 거기도 이제 구역 해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사업을 추진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다시 사업 재개해달라고 엄청나게 노력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현장들도 있지만, 그 외에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지역들도 아마 그런 니즈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업을 해도 망하지 않고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까지 재개발 사업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진짜로 옆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가면 우리 동네 재개발하면 저렇게 비싸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찬성하고 싶네?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망할 것 같을 때는 재개발 사업에 찬성을 하고 싶지 않다가 사실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재개발 사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목소리, 도시재생사업, 마을 가꾸기식의 도시재생사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단순히 성남시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서울 안에서 충분히 지금 있는 얘기고, 과거에 멈춰섰던 어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다시 재개발, 전면 철거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 이슈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새 대통령의 도시 어떤 정비에 대한 어떤 큰 패러다임은 도시 재생이었는데, 유권자들이 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도시 재생 방식 말고 재개발을 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집을 헐고 새로 짓게 해주세요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되게 무시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년이면 시장도 새로 뽑고 구청장도 새로 뽑잖아요. 지역 일꾼을 새로 뽑는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런 큰 흐름에서 도시 재생으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흐름이긴 한데, 당장 어떤 후보가 나와서 저는 다시 뉴타운 사업, 완전 철거하고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정비하는 이런 사업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에 있는 때는 그런 걸 하겠다는 사람이 좀 더 인기를 얻는다거나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어떤 목소리 나올지 한번 좀 되게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쪽에선 이런 목소리가 있고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큰 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틀, 그 다음에 서울시든 아니면 이제 기사에서 나온 성남시든 이런 지역에서 지금 견제하고 있는 큰 모양새는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최소화하고 도시 재생 방식,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 보수해 나가면서 이제 소규모로 이런 대단위 정비 사업보다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거나 가로 단위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큰 흐름을 잡고 있고, 이 틀이 크게 바뀌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요구들이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는 부분도 좀 살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 같이 좀 기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 한번 좀 되짚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라고 해요. 내년에 한번 선거 때 어떤 식으로 큰 흐름이 가는지 같이 한번 봐요. 예. 질문도 한번 던질 겸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